안녕하세요. 오늘의 책갈피 온비예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낭독을 해드리려고 새 책을 들고 왔어요. 바로 오랜 기간 지금 사랑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달러구트 꿈백화점이에요. 이 책을 쓰신 이미애 작가님께서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처음으로 독자들을 만나셨고, 제가 엊그저께 산 바로 따끈따끈한 이 책은 무려 320쇄째입니다. 책을 출판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제가 특별히 이 책을 낭독책으로 고른 이유는 책 낭독을 주무시기 전에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과 꿈에 대한 책을 들고 와봤어요. 제가 오늘 낭독해드릴 챕터는 첫 번째 챕터로 주인공이 꿈백화점에 취직한 첫 출근 날을 그린 이야기예요. 많은 챕터 중에 첫 번째 챕터를 고른 이유는요, 이 주인공이 설레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첫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신나고 또 긴장되는 모습들을 제 목소리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럼 달러구트 꿈백화점 첫 번째 챕터 읽어드릴게요. 가게 대성황의 날, 페니는 첫 출근길부터 헐레벌떡 뛰고 있었다. 콧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합격한 기념으로 가족들과 1차로 회포를 푼 데다가 이어서 새벽녘까지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떠느라 늦잠을 자버린 것이다. 특히 아쌈은 자신이 건네준 책이 면접에서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계속해서 듣고 싶어 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대답했더니 달러구트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신이시여, 내가 준 책이 결국 페니의 당락을 갈랐구나. 바로 내가 준 책 말이야. 페니는 거하게 한턱 내기로 약속을 하고 나서야 겨우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오늘따라 거리는 마을 주민들이며 잠든 손님들로 북새통이었다. 페니는 뛰느라 어깨를 부딪힌 사람들에게 연신 미안하단 말을 남기며 인파 속을 헤치며 나아갔다. 꿈백화점 바로 뒷골목까지 뛰어와서야 페니는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다행히 지각은 면할 것 같았다. 구운 과일의 그윽한 향기와 고소하게 우유 끓이는 냄새가 골목 전체에 가득했다. 페니는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과일꼬치라도 하나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기웃거렸지만 줄이 너무 길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뒷골목의 푸드트럭 요리사는 구름대같이 몰려든 손님들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한 손으로는 그릴에서 구워낸 과일꼬치를 뒤집고 한 손으로는 커다란 솥에 들어있는 국자를 휘휘 저었다. 솥 안에는 살짝 노르스름한 양파 우유가 펄펄 끓고 있었다. 따뜻할 때 마시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의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인기 메뉴였다. 푸드트럭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머그잔에 담긴 양파 우유를 홀짝거리고 있었다. 나이가 지긋한 손님들은 노곤한 표정으로 만족스럽게 마시고 있는 반면에 꼬마들 몇몇은 한 모금 마시더니 죽을 상을 했다. 한 꼬마는 바닥에 우유를 일부러 질질 흘리고 있었다. 바닥을 더럽히면 안 돼요. 어디선가 나타난 녹틸루카가 털복숭이 앞발을 내저으며 페니와 꼬마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아쌈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그 녹틸루카는 투덜거리며 바닥에 흘린 우유를 닦기 시작했다. 페니는 양말이 젖을까봐 얼른 자리를 피했다. 편하게 뛰기 위해서 오늘은 신발을 신지 않고 나왔던 것이다.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잠든 손님들이 대부분 신발을 벗고 오기 때문에 길거리도 실내처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했고,
언제부턴가 주민들도 잠깐 외출할 때는 양말만 신고 다니기 시작했다. 다만 대대로 신발을 만들어 팔던 레프라운 요정들은 때 아닌 위기를 맞았다. 사람들이 새 신발 대신 새 양말을 사는 빈도가 늘어나자 요정들의 신발 가게는 자연스럽게 매출이 떨어지게 됐던 것이다. 그때 레프라운 요정들은 과감하게 꿈 제작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페니가 아쌈에게 들은 소식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한 뒤에 매출이 1000%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다. 레프라운 요정들의 신발 가게는 원래 가게세가 저렴한 변두리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사거리 중심가인 이곳으로 확장 이전을 했던 것이다. 페니는 꿈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레프라운 요정들의 가게를 지나며 쇼윈도를 흘끗 보았다. 쇼윈도에는 커다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내문 말고도 덕지덕지 붙여놓은 상품 포스터들 때문에 가게 내부는 잘 보이지 않았다. 날개 달린 신발, 바람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스케이트, 우아하게 헤엄칠 수 있는 특수 오리발이 필요하신 분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세요. 레프라운 요정만의 기술이 집약된 하늘을 나는 꿈, 빠르게 달리는 꿈, 헤엄치는 꿈을 구매하실 분은 바로 옆 꿈백화점의 3층 코너를 방문해주세요. 아빠, 날개 달린 신발 사주세요. 저런 건 고장이 잘 나. 신발은 자고로 다른 기능 없이 밑창이 튼튼한 게 최고야. 아, 바닥에 드러누워 버릴 거야. 신발 가게 앞에서 실랑이 하는 아빠와 딸을 지나 페니는 드디어 오늘부터 일하게 될 꿈백화점 앞에 섰다. 페니는 가방에서 단화를 꺼내 신고 손바닥만한 거울로 얼굴에 더러운 게 묻지는 않았는지 요리조리 살폈다. 오늘따라 차분한 단발머리, 작은 코에 서글서글하게 큰 눈. 인상은 이만하면 나쁘지 않다. 급하게 나오느라 블라우스 다림질을 깜빡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페니는 가게 안으로 첫 발을 내딛자마자 어마어마한 인파에 손님들 틈에 섞여들었다. 로비 중앙의 프런트에서는 직원이 마이크에 대고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다. 어제 정신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던 그 중년의 여자 직원이었다. 외부 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외부 손님들 한정으로 요금은 전부 후불입니다. 직원에게 꿈을 받으셨으면 곧장 나가시면 됩니다. 거기 노지콤 남매, 너희는 돈부터 내고 가야지. 이리 와. 죽은 개 투성이 어린 남매가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다 터덜터덜 프런트로 돌아오고 있었다. 페니는 달러구트의 사무실로 가야 하는 건지 직원용 앞치마부터 갈아입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오도 가도 못하고 손님들 틈바구니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낚아채듯 페니의 옷자락을 잡고 프런트 안쪽으로 쑥 밀어넣었다. 반가워. 오늘부터 일하게 된 신입 맞지? 여기서 일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거야. 특히 오늘처럼 손님이 몰리는 날에는. 안내방송을 하던 중년의 여자 직원이 페니를 보고 방긋 웃으며 말했다. 난 웨더. 1층의 매니저야. 직급 따윈 걸리적거리기만 할 뿐이니까 그냥 웨더 아주머니라고 불러도 좋아. 네 또래 딸과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고 여기서 일한 지는 30년이 넘었어. 이 정도면 내 소개로 충분하겠지? 그녀는 인상이 밝은 데다 성격도 시원시원했다. 다만 지금은 많이 지쳐 보였다. 그녀의 붉은 곱슬머리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목소리에도 칼칼한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안녕하세요, 웨더 아주머니. 저는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온 팬이라고 해요. 저 혹시 뭐부터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달러구트가 네가 오거든 안내해주라고 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백화점은 1층부터 5층까지 다른 장르의 꿈을 팔고 있어. 1층은 신경 쓸 것 없어. 나와 달러구트 그리고 다른 시간대에 일하는 베테랑 직원들이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거든.
1층에는 특별히 귀한 꿈들만 취급하기 때문에 신입은 잘 받지 않지. 일단 넌 2층부터 5층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층의 매니저들을 만나면 돼. 가서 층별 안내를 듣고 몇 층에서 일하고 싶은지 알려주렴. 모든 층의 매니저들이 널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다시 집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페니가 잔뜩 긴장해서 눈을 거북이처럼 끔뻑거리자 웨더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농담이야. 아주머니는 더운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옆으로 훅 던졌다.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도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자, 어서 가봐. 난 손님들을 안내해야겠어. 오늘은 정말 손님이 너무 많네. 페니는 프런트 밖으로 빠져나왔다. 프런트 쪽에 몰려든 손님들 때문에 웨더 아주머니의 모습은 금세 보이지 않게 되었다. 대신 아주머니의 쉰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손님, 옛 친구를 만나는 꿈은 어떠세요? 2층 추억 코너에 딱 하나 남았어요. 네? 어떤 친구가 나오냐고요? 그건 저도 모른답니다. 아마도 손님 기억 속에 있는 어릴 적 친구 중 한 명이 나올 거예요. 몰디브에서 3박 4일 휴가 보내는 꿈은 들어오자마자 다 팔렸어요. 손님, 그건 다른 손님께서 예약하신 꿈이에요. 포장 뜯으시면 안 돼요. 척데일의 오감이 번쩍 야릇한 꿈 시리즈는 아까 사춘기 손님들께서 우르르 몰려와서 다 사가셨어요. 전층 전량 매진 임박, 매진 임박입니다. 페니는 아주머니의 처절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미 줄 서 있는 손님들로 가득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으므로 페니는 달러구트의 사무실 쪽 계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달러구트에게 들려서 인사를 할까 잠깐 고민했지만 사무실 문 앞에 잠시 자리 비움이라고 대충 끄적인 종이가 붙어 있었으므로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 달러구트의 프린터는 아직 고장나 있는 것 같았다. 나무 계단은 층고가 워낙 높아서 겨우 2층까지 올랐을 뿐인데 허벅지 근육이 저릿했다. 페니는 앞으로 일하는 동안 부지런히 계단으로 다니면 따로 운동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다. 2층은 한눈에 보기에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단조로운 목재 인테리어에 똑같은 간격으로 배치된 핀 조명, 진열장이 놓인 간격도 자로 잰 듯 일정했다. 상품이 다 팔렸는지 진열장은 대부분 텅 비어 있었는데 남은 상품들은 흐트러짐 없이 일정한 각도로 놓여 있고 상자의 장식용 리본은 양쪽 매듭이 완전히 똑같은 크기가 되도록 묶여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직원들은 진열장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이 상품을 구경하고 제멋대로 내려놓을 때마다 불안한 듯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1층에는 아주 고가의 인기 상품 또는 한정판, 예약 상품들만을 소량 취급하는 데 반해 2층은 좀 더 보편적인 꿈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2층은 일명 평범한 일상 코너로 소소한 여행이나 친구를 만나는 꿈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 등을 판매하는 곳이었다. 페니가 서 있는 계단 바로 앞쪽에는 추억 코너라는 팻말이 붙은 진열장이 있었다. 진열장 안에는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포장된 케이스에는 개봉 시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 꿈 몇 개만이 남아 있었다. 상품을 구경하던 손님이 지나가던 2층 직원을 불러 물었다. 이 꿈은 뭐죠? 그건 어린 시절의 추억이에요. 좋아하는 추억들 중에 하나가 꿈에 나온답니다. 어떤 분이 꾸시는지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어머니 무릎을 베고 귀청소를 받는 꿈이었죠. 어머니의 향기와 나른한 감각까지 훌륭한 꿈이었습니다. 직원이 허공을 응시하며 꿈결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거 주세요. 여러 개 사도 되나요? 그럼요. 많은 손님께서 하룻밤에 2~3개씩은 가져가신답니다. 페니는 까치발을 들고 층 전체를 둘러봤다. 2층의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모던한 침실처럼 꾸며진 구석의 코너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페니는 그들의 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가갔다. 매니저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허리춤에 앞치마를 두르고 숫자 2가 각인된 은빛 브로치를 달고 있는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한 남자만 고급 재킷을 차려입고 가슴에 브로치를 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강단 있고 야무진 인상을 풍겼다. 왜 못 사게 하는 거예요? 매니저와 얘기를 나누던 젊은 남자 손님은 당황해서 따져묻고 있었다. 지금 잡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꿈은 다음에 구입하시는 게 어떨까요? 꿈의 선명도가 떨어진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숙면하시는 게 좋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경험상 손님의 경우에는 99% 꿈을 꾸는 도중에도 잡생각이 끼어들거든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려요. 옆 골목에서 파는 양파우유가 굉장히 고소하답니다. 숙면에도 도움이 되죠. 드시고 푹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남자 손님은 꿍얼거리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버렸다.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는 손님이 놓고 간 꿈 상자를 집어서 손수건으로 살짝 문지르더니 각을 맞춰 진열장에 다시 올렸다. 저기, 혹시 2층의 매니저님이세요? 페니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각 잡힌 바지주름, 티끌 하나 묻지 않은 구두, 정성스럽게 손질한 콧수염, 짧아서 따로 손질할 필요가 없는데도 헤어젤을 발라 최대한 넘긴 헤어스타일이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을 주었다. 맞아, 내가 매니저인 비고 마이어스라네. 자네는 신입인가? 아, 네, 팬이라고 해요. 어떻게 아셨어요? 페니는 자기 얼굴에 풋내기, 얼뜨기라고 적혀있기라도 한 걸까 싶어 손으로 볼을 감싸쥐었다. 보통 손님들이 나한테 먼저 말할 경우는 없거든. 항상 다른 직원들한테만 말을 걸지. 사람들이 날더러 다가가기 힘든 인상이라고 하더군. 나야 뭐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손님도 아니고 내가 아는 직원도 아니니 필시 새로 들어온 직원이겠거니 생각했지. 마이어스 매니저는 팔짱을 끼고 깐깐한 표정으로 페니를 다시 보았다. 아하, 그래, 층별 견학을 온 거로군. 그러고 보니 우리 주인장께서 미리 얘기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좋아, 우리 층에 대해 궁금한 게 있나? 페니는 리본 양쪽 매듭을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크기로 묶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지만 꾹 참고 두 번째로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방금 그 손님에게는 왜 꿈을 팔지 않으신 거죠? 좋은 질문이야. 마이어스는 팔짱을 풀고 상품 진열장을 어루만졌다. 2층에 있는 모든 꿈은 내가 하나하나 직접 검수해서 들여온 최상의 작품들이야. 난 이렇게 좋은 꿈들을 손님들이 멋대로 사가서는 에이 개꿈이네 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 반드시 기억해둬. 아무한테나 팔면 꿈값을 못 받아. 페니는 외부에서 온 손님들로부터 후불로 꿈값을 받는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것은 아직 몰랐으므로 알아듣는 척 고개만 끄덕였다. 요즘 신입사원들은 자기소개서 나부랭이랑 달러구트님과 간단한 면접만 치르고 들어온다지. 마이어스가 혼잣말하듯 비아냥거렸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참 황당하군. 난 2층 직원들을 뽑을 때 내 선에서 한 번 더 시험을 치를 생각이야. 꿈의 불확실성과 불연속적인 속성. 유연하고도 위태로운 이 상품들은 적당한 수준의 지식으로는 다룰 수 없지. 그렇고 말고. 난 대학에서도 꿈의 영상연출학과 꿈의 뇌과학을 복수 전공했어. 학술 잡지에도 내 논문이 여럿 실렸지. 그리고 그 지식이 일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어. 웨더는 달러구트와 일한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1층의 매니저 자리를 꿰찼지만 말이야. 나는 오로지 실력으로 2층의 매니저 자리에 올랐다고. 이게 단순히 내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나? 아니요, 정말 대단하세요. 페니는 마이어스가 낸 시험 문제를 풀면서까지 2층의 직원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마이어스도 페니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그녀에게서 한 발자국 물러나며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자, 3열 진열장에 남은 물건은 1열로 옮기고 신속하게 움직이자고. 네. 비고마이어스의 한마디에 2층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린넨 앞치마는 방금 달인 듯 매끈했다. 페니는 괜히 블라우스의 구겨진 끝을 잡고 팽팽하게 만들려고 애쓰면서 3층으로 가는 계단으로 발길을 옮겼다. 3층은 2층보다 훨씬 경쾌한 분위기였다. 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품 포스터들은 색감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트렌디한 벽지처럼 보였고 스피커에서는 유행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상품을 설명하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꿈을 사러 온 손님들도 들떠 보였다. 직원 한 명은 연분홍색 하트 모티브가 주렁주렁 달린 화려한 꿈 상자를 손에 들고 손님에게 열심히 꿈을 권하고 있었다. 척데일의 야릇한 꿈 시리즈는 늘 매진이에요. 대신 키스그루어의 꿈은 어떠세요? 운이 좋으면 좋아하는 사람과 근사한 곳에서 데이트하는 꿈을 꿀지도 몰라요. 손님이 관심을 보이자 직원이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손님 컨디션에 따라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3층의 직원들은 자유분방했다. 앞치마도 각자의 입맛대로 리폼해서 입고 있었다. 레이스를 붙여서 공주풍 앞치마로 만든 사람도 있었고 좋아하는 꿈 제작자의 사진이 프린트된 배지를 달아놓은 사람도 있었다. 진열장에 꼬마 전구를 교체하고 있는 직원은 앞치마에 커다란 주머니를 꿰매달아 초코바를 불룩하게 넣고 다녔다. 페니는 아까부터 2층의 매니저가 누구인지 눈으로 좇고 있었지만 특별하게 다른 옷차림을 했다거나 경력이 오래되어 보이는 직원이 눈에 띄지 않았다. 페니는 평범한 린넨 앞치마를 입고 진열장을 닦고 있는 직원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2층의 매니저는 어느 분이죠? 전 신입사원이고 층별 견학을 하러 왔어요. 어머나, 신입사원! 매니저는 나예요. 이름은 모그베리, 3층의 매니저예요. 자신을 모그베리라고 소개한 여자는 다른 일반 직원들과 똑같은 차림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짧고 구불구불한 머리를 조여 묶고 있었는데 잔머리가 사방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페니는 꾸벅 인사를 했다. 모그베리는 매니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 보였다. 양쪽 볼에 발그레한 홍조도 어려 보이는데 한몫하는 것 같았다. 펜이라고 합니다. 달러구트님의 지시를 받고 3층을 견학하러 왔어요. 얘기는 미리 들었어요. 3층에 온 걸 환영해요. 모그베리가 생글생글 웃으며 반겼다. 여긴 획기적이고 액티비티한 꿈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펜이 잠깐 실례할게요. 저기요 손님,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모그베리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근처를 맴돌고 있는 손님에게 말을 걸었다. 꿈 취향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당한 걸로 찾아드릴게요. 손님은 짧은 스포츠 반바지에 목둘레가 가슴팍까지 늘어난 러닝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쯤 돼 보였다. 그는 조금 추운 듯 양쪽 팔을 연신 비벼댔다. 전 주목받는 꿈을 꾸고 싶어요. 세상이 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내용이면 더 좋고요. 지난번에는 학교 축제에서 끝내주게 랩을 해서 전교생이 제 사인을 받고 싶어하는 꿈을 꿨는데 힙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은 물건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 SF 영화 시리즈는 어떠세요? 요즘 히어로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꿈에서 새빨간 강철 영웅이나 힘이 아주 센 초록 괴물이 될 수도 있죠. 셀린 글럭은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꿈 제작자니까 몰입이 아주 잘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히어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좋아요, 하나 주세요. 모그베리는 또 한 건 했다는 듯 흡족하게 웃었다. 손님은 받은 상품을 옆구리에 끼고 다른 상품도 구경하기 위해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페니는 손님이 사라진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가 문득 레프라운 요정들의 신발 가게를 지나며 읽었던 안내문을 떠올렸다.
레프라운 요정들의 하늘을 나는 꿈도 3층에 있다고 하던데 다 팔렸나요? 시종일관 밝았던 모그베리의 인상이 찌푸려졌다. 그녀는 입술을 뾰로통하게 내밀고 말했다. 하늘을 나는 꿈이야 늘 매진이죠. 근데 그거 알아요? 레프라운 요정놈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난 말이에요. 원래 신발만 만들던 꼬맹이들이 꿈 사업에 갑자기 뛰어든다고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끔 두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져서 꼼짝도 못하는 꿈을 박스에 섞어서 보낸다니까요. 그런 게 뭐 장사 수완이라나. 그렇게 해야 꿈값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지 뭐예요. 내가 몇 마디 했더니 글쎄 자기들만 날아다니는 꿈을 만들 수 있으니 물건 끊기고 싶지 않으면 참견하지 말라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페니는 꿈값에 관한 공부를 미리 해두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발이 무거워지는 꿈을 팔면 왜 꿈값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걸까? 페니는 당최 무슨 얘긴지 짐작하기 힘들었다. 서점에서 후불로 치르는 꿈값의 경제학이나 꿈 팔아서 내 집 마련 따위의 경제서적을 보긴 했지만 좀처럼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었다. 페니는 셈이나 돈을 만지는 일에는 젬병이었다. 그녀는 모그베리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멍청해 보이는 인상을 주었다가는 어느 층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될까 두려웠으므로 오늘은 참기로 했다. 달러고트님은 너무 물러 터진 것 같아요. 난 레프라운 요정들과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봐요. 3층 매니저인 모그베리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못마땅한지 점점 심하게 투덜댔다. 그녀가 흥분해서 침을 튀기며 말할 때마다 꼬불꼬불한 잔머리가 정수리 부근에서 용수철처럼 뿅뿅 튀어나오고 있었다. 이제 묶여있는 머리보다 튀어나온 머리카락이 더 많을 지경이었다. 페니는 모그베리의 투덜거림이 점점 길고 지루해지자 슬슬 4층으로 피신하기 위해 빠져나갈 틈을 살폈다. 때마침 모그베리가 지나가는 다른 직원을 붙잡고 레프라운 요정들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으므로 페니는 자연스럽게 3층을 떠날 수 있었다. 페니는 내심 4층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4층은 낮잠용 꿈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얕은 잠을 많이 자는 동물들이나 온종일 잠만 자는 아기 손님들이 많기로 유명했다. 즉 귀여운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페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4층에 발을 내디뎠다. 역시나 귀엽고 앙증맞은 손님들이 간혹 보이긴 했지만 다 큰 어른들이나 사나워 보이는 동물들도 꽤 있어 상상했던 아기자기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4층은 다른 층보다 층고가 낮았다. 진열장들의 높이도 발목까지 겨우 올 정도로 낮은 것들이 많아서 마치 돗자리를 펴놓고 물건을 판매하는 거대한 플리마켓에 온 것 같았다. 페니는 통로를 가로막은 채 드러누워있는 나무늘보 손님과 나무늘보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까르르 웃고 있는 아기 손님을 피해서 벽 쪽으로 섰다. 발밑에 판매대에는 주인과 노는 꿈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털이 뭉텅뭉텅 빠진 늙은 개 한 마리가 바짝 엎드려서 코를 킁킁거리며 신중하게 꿈을 고르고 있었다. 페니는 손님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옆으로 살짝 물러났다. 바로 그때 똑똑. 페니는 누군가가 자신의 등을 톡톡 치는 바람에 화들짝 놀랐다. 뒤를 돌아보자 점프수트를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장발의 남자가 페니를 쳐다보고 있었다. 안녕, 네가 신입이지? 여기에 왔으면 나부터 찾아야지. 안 그래? 남자가 능글맞은 투로 말했다. 아, 안녕하세요. 페니라고 합니다. 구경을 조금 하느라. 4층의 매니저이신가요? 물론, 나 스피도가 이곳의 매니저이고 말고. 나 말고 또 누가 4층을 책임지겠어? 4층의 매니저 스피도는 말이 굉장히 빨랐다. 여기는 굉장히 바빠. 물량이 많이 나가거든. 2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스피도는 페니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자 혼자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로 한 것 같았다. 이를 눈치챈 페니가 그의 질문에 예의상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을 짓자
스피도가 왼손으로 긴 머리칼을 쓸어넘기면서 거만하게 턱을 45도로 치켜들었다. 턱에는 10가닥도 안 되는 턱수염이 듬성듬성 나 있었다. 페니는 그의 표정을 자세히 보지 않기 위해 스피도의 가슴팍에 달린 브로치에 시선을 고정했다. 숫자 4가 각인된 은빛 브로치가 요란하게 번쩍거렸다. 역시 모르는구나. 잘 들어도 낮잠용 꿈을 꾸고 손님들이 푹 자버리면 곤란해. 애들은 많이 자면 울고 동물들은 정신없이 자다가 천적한테 습격당하기 십상이거든. 자신 없으면 그냥 팔지 마. 어차피 다른 층에서 매출은 책임져 주니까. 4층 매니저인 스피도는 쉴 새 없이 거들먹거렸다. 그동안 잘난 체 할 사람이 없어서 좀이 쑤셨던 모양이었다. 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없니? 그게... 페니가 질문을 쥐어짜내려고 했지만 스피도는 5초도 기다려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왜 점프수트만 입고 다니는지 궁금해하던데 너도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거지? 페니는 자신도 모르게 전혀 아닌데요 라는 표정을 짓고 말았다. 다행히 스피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난 아침에 상의랑 하의를 따로 입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 시간에 1분 더 자겠어. 아, 화장실을 가는 게 불편하진 않은지 궁금하지? 요즘 옷이 잘 나오거든. 여기 이렇게? 괜찮아요, 매니저님.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 그럼 이제 그만 가줄래? 스페인에서 낮잠 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시간이거든. 스피도는 급하게 대화를 나누고 급하게 떠났다. 그는 이제 손님에게 바싹 달라붙어서 말을 걸고 있었다. 손님, 안목이 탁월하시군요. 보고 계시는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꿈은 이제 딱 2개 남았어요. 낮잠용으로는 이만한 게 없죠. 어때요? 하나 드릴까요? 아니면 2개? 손님은 흠칫 놀라며 꿈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종종 걸음쳐서 가버렸다. 스피도가 갑자기 불쑥 나타나 말을 걸어대는 통에 부담을 느낀 손님들이 빠르게 떠나고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전혀 개의치 않고 4층 전체를 휩쓸고 다녔다. 어이, 페니, 아직 안 갔니? 스피도가 눈 깜짝할 새에 또 한 번 페니 쪽으로 오더니 부담스럽게 귀에 대고 속삭였다. 페니는 4층에는 배정받지 않기를 바랐다. 페니는 조금씩 심란해지고 있었다. 물론 5층이 남아있었지만 5층은 1, 2, 3, 4층에서 팔다 남은 꿈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층이었다. 페니는 5층의 근무 환경이 나머지 층보다 나을 거라는 기대는 접어두기로 했다. 5층에 도착하자마자 페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지럽게 걸려있는 현수막이었다. 페니는 유통기한 임박 상품 폭탄 세일이라고 적힌 낡은 현수막을 손으로 밀어내며 걸음을 옮겼다. 5층은 여느 층보다 많은 직원과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중앙의 매대에는 한꺼번에 쏟아놓은 꿈박스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매대 위에는 안내 문구가 쓰인 쪽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80% 할인. 단 여기 있는 꿈들은 모두 흑백입니다. 컬러 제품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다른 층의 직원에게 문의해주세요. 쪽지 밑에는 샵 프라이빗 휴양지에서 랍스터 한 마리씩을 통째로 먹는 꿈, 샵 남쪽 섬 바닷가에서의 일몰이라는 상품 태그가 붙은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페니는 흑백 화면 속 검은색 랍스타와 칙칙한 회색 바닷가를 떠올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일 것 같았다. 손님 여러분, 이건 완전히 보물찾기나 다름없어요. 출고가가 50고든이 넘는 꿈부터 전설의 꿈 제작자들이 만든 꿈까지 숨어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몇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될 꿈들도 있답니다. 눈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페니는 건너편 매대 위에 올라서서 과장된 몸짓을 하며 꿈을 팔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둥근 어깨, 통통한 몸짓에 비해 날랜 동작. 그러고 보니 왠지 뒷모습이 낯설지가 않았다. 모텔! 페니! 오늘 온다던 신입사원이 페니 너였어? 페니가 이름을 부르자 모테일이 반갑게 아는 체를 했다. 모테일은 페니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는 학교 전체에서 가장 소란스럽고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남학생이었다. 그리고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의 성대모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혹시 네가 5층의 매니저? 그럴 리가. 물론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5층은 매니저가 따로 없어. 5층 직원들은 각자 제주껏 자유롭게 꿈을 팔고 있어. 나한테 아주 딱 맞는 곳이지. 모테일은 페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도 흥겹게 몸을 흔들며 발밑에 손님들에게 꿈을 권했다. 자, 기분이다. 하나 사면 하나 더. 제 월급에서 깎아서 서비스로 드립니다. 너 그래도 괜찮아? 페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거짓말이야. 애초에 2개 값으로 하나를 팔고 있거든. 모테일은 코듀로이 재킷을 벗어서 망토처럼 어깨에 걸치고 방방 뛰어다녔다. 그의 말처럼 5층의 근무 환경은 그에게 안성맞춤인 것 같았다. 페니는 모테일처럼 매대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며 꿈을 파는 자신의 모습을 잠깐 상상했다가 이내 절망감에 휩싸였다. 아이, 페니 이거 봐. 오늘 좋은 꿈이 들어왔어. 모테일은 어느새 매대에서 내려와 페니 옆에 와 있었다. 그는 푸르스름한 반투명 포장지로 쌓인 꿈을 들고 있었다. 이건? 맞아. 와와 슬림랜드의 작품이야. 티베트에서의 7일 여행. 경치가 아주 끝내줄 거야.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 군데군데 흑백이겠지만 말이야. 슬림랜드가 만들어내는 경치는 실제보다 훨씬 멋지대. 너도 알지? 어떻게 이런 귀한 꿈이 안 팔리고 5층까지 온 거야? 페니는 의아했다. 와와 슬림랜드는 전설의 꿈 제작자로 불리는 5명의 꿈 제작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꿈은 몇 달을 기다려도 손에 넣기 힘들었다. 주문 제작으로 예약해놓고 제 시간에 자러 오지 않은 손님이 있었던 거야. 시험 기간이나 뭐라나. 밤을 꼴딱 새웠다지. 예약해놓고 가져가지 않은 꿈도 5층으로 오거든. 난 이걸 여기 숨겨뒀다 퇴근할 때 몰래 가져갈 거야. 모테일이 특유의 장난기 많은 표정을 짓더니 꿈상자를 매대 아래쪽에 쑥 집어넣어 숨겨버렸다. 물론 달러구트님에게는 비밀이야. 난 여기 오래 다니고 싶거든. 모테일이 덧니를 드러내고 씩 웃었다. 페니, 5층에서 일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봐. 여긴 자기가 판매한 수량만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거든. 페니가 솔깃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자 모테일이 덧붙였다. 대신 기본급이 엄청 낮아. 페니는 이제 달러구트를 만나기 위해 1층으로 다시 내려가야 했다. 그녀는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층에서 일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5층에서 일하려면 길 한복판에서 노래 부르는 훈련을 하던지 다시 태어나든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성격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았다. 4층에서 일하려면 스피도에게 적응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았고 3층은 가장 무난하게 즐거워 보였지만 모그베리와 이야기할 때는 대화의 주제를 신중하게 골라야 할 것 같았다. 2층의 비고마이어스와 일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험에 통과하기에 앞서 블라우스부터 제대로 다려입고 다녀야 할 것이다. 마침 2층을 지나는 페니의 귓가에 비고마이어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2층 전상품 매진입니다. 페니는 어느 층에서 일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로 달러구트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잠시 자리 비움이 적혀있던 종이는 이제 떼어내고 없었다. 페니가 노크하려고 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문틈으로 사무실 안을 살짝 들여다봤다. 달러구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1층 프런트에서 일하는 웨더 아주머니와 함께였다. 달러구트, 우린 이제 너무 늙고 지쳤어요. 30년 전처럼 싸구려 도시락 하나만 먹어도 힘이 넘치던 시절은 진작에 지났어요. 1층 프런트에 새로운 직원을 더 구해야 해요. 당신과 나 둘이서 프런트 업무를 보는 건 너무 벅차요. 봐요. 오늘도 당신은 사무실에서 예약건을 처리하고 창고의 재고 상황을 확인하느라 계속해서 자리를 비웠죠.
그 덕에 나는 완전히 탈진 상태예요. 웨더 아주머니가 하소연했다. 미안해요, 웨더. 하지만 프런트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도 알잖아요. 아무에게나 억지로 맡길 수는 없어요. 직원들 중에서 지원할 사람이 있는지 공고를 내볼 테니 조금만 참아줘요. 부담스러운 일이 많으니 누가 선뜻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혹시 2층에 비고마이어스와 함께 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비고마이어스요? 웨더 아주머니가 되물었다. 경력이며 지식이며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달러고트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는 제 밑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예 1층에 매니저 자리를 넘겨준다면 또 모르지만요. 응? 밖에 누구죠? 웨더 아주머니는 등 뒤에 인기척을 느끼고 문 쪽을 돌아보고 있었다. 페니는 최대한 태연하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두 분의 대화를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전 그저 층별 견학을 끝냈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렇군. 괜찮아. 이쪽으로 와서 같이 앉게. 달러고트가 페니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부드러운 가디건을 걸치고 의자에 기대어 있었다. 자, 그래서 어느 층으로 지원하고 싶지? 달러고트가 물었다. 웨더 아주머니도 페니의 선택에 관심을 가졌다. 나라면 2층으로 가겠어. 비고마이어스는 제법 까다롭지만 그의 밑에서라면 배울 게 많을 거야. 페니는 조금 전 구미가 당기는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알게 된 참이었다.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똑부러지게 대답했다. 전 1층 프런트에서 일하고 싶어요. 달러구트와 웨더 아주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흔쾌히 페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웨더 아주머니는 내일 당장 부하 직원이 생겨 자기 일을 덜어준다는 점을 만족스러워했다. 그리고 달러구트는 웨더가 긴 이야기 끝에 그만두겠어요 라든가 사실 다른 가게로 옮기기로 했어요 라는 식의 폭탄 선언을 할까봐 불안해하던 차에 페니 덕분에 이야기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기쁜 것 같았다. 세 사람은 페니에게 간략하게 업무를 주기 위해 프런트로 나왔다. 프런트 안쪽에는 각 층 상황을 알려주는 모니터가 여러 대 구비되어 있고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손님들에게 나눠줄 상품 책자들이 쌓여 있었다. 여기서 각 층의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매출 현황은 어떤지, 꿈값 지불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웨더 아주머니가 모니터에 어지러운 창 몇 개를 띄웠다. 드림페이 시스템즈 버전 4.5.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들어있는 통합 프로그램이야. 특히 꿈값 정산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지. 이용료가 비싸지만 돈값을 한단다. 금고와 연동된 자동 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남은 물건이 전체의 13%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알림이. 페니는 급격히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녀는 웨더 아주머니의 얘기 중에 몇 마디만 겨우 알아듣고 있었다. 놀랍게도 옆에 멀뚱히 서 있는 달러구트도 페니와 같은 표정이었다. 너도 달러구트랑 같은 과구나. 기계 얘기라면 질색을 하지. 그럼 오늘은 간단히 눈꺼풀 저울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제 나도 얘기를 좀 할 수 있겠구먼. 달러구트가 반색했다. 웨더 아주머니는 프런트 뒤편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벽 쪽으로 돌아섰다. 까마득하게 높은 벽면은 자세히 보니 칸마다 물건이 들어있는 거대한 수납장이었다. 각 칸에는 번호가 적혀있는 조그마한 저울들이 들어있는데 꼭 사람의 눈꺼풀처럼 생긴 추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태를 가리키는 눈금을 움직이고 있었다. 페니의 키높이에 있는 902번 저울의 눈금은 맨정신과 졸림 사이에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단골 손님들의 눈꺼풀 저울이란다. 손님들이 올 시간을 미리 알기 위해서 특수 제작한 물건이지. 우리 가게의 오래된 운영 노하우로 만들어진 물건이란다. 달러구트가 자랑스러워했다. 웨더 아주머니는 999번 단골 손님의 눈꺼풀 저울을 보며 아련하게 말했다.
이손님은 항상 이 시간쯤이면 눈꺼풀이 무거워졌었지. 하지만 나이가 드니 잠이 많이 줄어드셨어. 요즘엔 도통 꿈을 사러 오시지 않아. 여긴 내 추억이 깃든 곳이야. 예약해놓고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분들은 눈꺼풀을 아주 살짝 손가락으로 쓸어주기도 하는데 한창 중요한 일 중에 깜빡 졸아버리면 곤란하니까 함부로 손대지는 말아주렴. 페니는 웨더가 하는 말을 받아 적느라 대답할 틈도 없었다. 저 방금 얘기하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됐어, 염려마. 어차피 내가 항상 같이 있을 테니까. 세 사람이 한창 저울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때 프런트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웨더 아주머니가 찬양에 맞이 않던 드림페이 시스템즈의 알림이었다. 띵동. 전층에 남은 물건이 없습니다. 전량 매진입니다. 전량 매진되었으니 더 일할 필요도 없겠군. 알림창을 확인한 달러고트는 상점 내 방송용 마이크를 통해 전 직원에게 이른 퇴근 소식을 전했다. 그의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게 전체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이게 얼마 만에 조기 퇴근이야. 나도 일찍 가봐야겠어. 오늘 가족 모임이 있거든. 늦둥이 막내가 드디어 물구나무서기를 할 수 있게 됐어. 오늘은 그 기념 파티를 할 거야. 웨더 아주머니를 포함한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하고 가게에는 이제 달러고트와 페니만 남아 있었다. 페니는 퇴근하고 싶었지만 아직 가지 않은 달러고트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손님들은 계속해서 가게 문 앞을 기웃거렸다. 죄송해요. 다 팔려서요. 내일 상품들 입고되는 대로 다시 열 거예요. 페니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최대한 미안한 표정을 짓자 잠옷 차림을 한 4-5명의 사람들이 어깨를 으쓱하고 뒤돌아 가버렸다. 달러고트는 프런트에 구비된 종이에 뭔가를 쓰고 있었다. 뭘 쓰고 계세요? 문 밖에 상품이 매진되었다고 알리는 안내문이라도 하나 써붙이려고 한단다. 페니는 얌전히 서서 달러고트를 보고 있었다. 달러고트는 글씨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벌써 3장째 종이를 버리고 다시 쓰는 중이었다. 페니는 달러고트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것도 함께 일하게 된 것도 여전히 신기했다. 정말로 그 이야기에 나오는 3번째 제자가 달러고트님의 먼 조상인가요? 페니가 대뜸 물었다. 그렇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 늘 상기시켜 주셨지. 가디건의 보풀을 떼어내며 달러고트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정말 멋져요. 페니는 동경의 눈빛으로 달러고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막 가게 밖에 붙여놓을 안내문을 다 쓴 참이었다. 자, 다 됐다. 이리 주세요. 제가 붙이고 올게요. 페니는 안내문이 떨어지지 않게 테이프를 큼지막하게 2개씩 뜯어붙였다. 그리고 수평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먼발치에서 확인하고서야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금일 준비한 꿈은 모두 매진입니다. 오늘도 잠드는 길에 저희 매장에 들러주신 고객 여러분, 금일 준비한 꿈 상품이 전량 소진되었으니 내일 다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게는 연중무휴, 매일매일 좋은 꿈을 잔뜩 쌓아두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 백. 여기까지 달러고트 꿈백화점 첫 번째 챕터 낭독해드렸어요. 어떠셨나요? 뒤에 내용이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읽어드린 첫 번째 이야기들 듣고 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특히나 밤에 자기 전에 가볍게 한 챕터씩 읽고 자기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낭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더 읽어드렸으면 하는 책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